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77세 김영숙 할머니는 버스를 탔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그 길을 따라 병원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섰어요. 영숙이 왔니? 이순신 할아버지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이미 따뜻함을 잃고 있었어요. 여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너에게 미안해.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뭘 미안해. 바보. 하지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3일장, 5일장, 그리고 화장.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세상이 이상해 보였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할머니 이건요? 손자가 물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봉투. 하얀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영숙아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열어봐야 하나요? 아니야. 나중에 할게. 그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펼쳤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들이었어요. 결혼식 날 사진, 아이 낳고 나온 날 사진, 생일날 사진들.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영숙아 정말 미안해. 40년을 숨겨왔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길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빚이 있었어.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이전 직장에서 보증을 선 채무였어. 내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었어. 결혼 직후에 그 친구가 도망쳤어. 그 빚을 갚는 것이 내 책임이 되었어.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넌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를 포기하고 이 시골로 내려왔거든.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너는 너무 희생이 컸어. 그런 너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빚을 갚기로 결정했어. 은행원 일만으로는 부족했어. 그래서 밤마다 다른 일을 했어. 경찰 봉사단, 청소용역, 건설 현장. 너는 내가 야근한다고만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일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이 걸렸어. 30년을 나는 낮에는 은행에서 밤에는 다른 일을 했어. 많이 힘들었어. 피곤했고 아팠고 절망했어.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 했어. 영숙이는 모르고 있어. 영숙이는 행복해야 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상처받으면 안 돼.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할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빚을 갚았어. 계산 확인해봤어. 진짜로 다 갚았어.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제 빚이 없어. 하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순간 너의 웃음을 보며 살았으니까. 할머니는 다른 종이들을 펼쳤어요. 결혼증명서. 1983년 5월 14일. 정확히 40년 전이었어요. 아이들의 태어난 날 기록.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기념 사진들. 결혼 40주년 사진까지.
남편은 항상 한 발 물러나 있었어요. 사진에서도 할머니가 더 예쁘게 보이도록, 아이들이 더 잘 보이도록, 그리고 매년 생일날 남편이 남긴 짧은 메모들.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오늘도 버틸 수 있었어. 우리 아이들 봐. 너처럼 착하더라. 40년이 지났는데 처음 본 너 모습이 자꾸 떠나. 나 어디 가도 괜찮으니까 넌 행복해해. 그리고 가장 마지막 메모. 영수가 미안해.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모든 순간이 너였어. 4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아내가 웃음을 잃지 않도록. 아이들이 엄마한테 상처받지 않도록.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수가 나는 못 사주는 게 많았어. 큰 집도 비싼 음식도 해외여행도. 좋은 옷도 많이 사주지 못했고 여름휴가도 가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어. 그것은 내 모든 것이었어. 너를 위해서 살았고 너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했어. 이제 그 안녕을 전할 수 없어서 미안해. 대신 이 편지로 이 사진들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사랑해 영수가.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40년을 그렇게 숨겨왔다는 생각에.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힘들어했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사랑은 아니어도 조용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밤새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읽었어요. 그리고 점점 깨달음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낮에는 어두운 표정이었던 이유. 밤에는 자주 안 보였던 이유. 주말마다 무언가 일이 생겼던 이유. 모든 것이 그 빚을 갚기 위함이었구나. 여보 미안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새벽이 밝아왔어요. 할머니는 밤새 깨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사진을 보고 또 울고. 그렇게 40년의 사랑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장례식 후 첫 제사날. 손자들이 모였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사실 우리 모두가 몰랐던 이야기를. 할머니는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보자. 편지를 읽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읽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모르게 일했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그 순간 가장 큰 손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손자들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모두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그게 할아버지였어. 자기 고생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어. 대신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셨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 세상에는 화려한 사랑도 있고 드라마틱한 사랑도 있어요. 소설 같은 사랑, 영화 같은 사랑들.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말없이 옆에서 견디는 사랑이에요. 밤새워 일하면서도 아내의 웃음을 지키려는 사랑이에요. 40년을 숨겨도 후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김영숙 할머니는 이제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 매일 남편의 사진을 꺼내봐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의 사랑을. 그리고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들도 나중에 사랑할 때 너희 할아버지처럼 해야 해. 목소리 큰 사랑보다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디는 사랑을.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할머니는 남편의 봉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40년을 숨겨온 사랑. 하지만 죽음 이후에 드러난 그 사랑은 할머니와 손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보 정말로 고마워. 할머니의 그 말이 40년을 숨겨온 사랑에 대한 아내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